재작년 2022년도 하락장의 바닥을 다진 후 상승하기 시작을 할 때 상장을 했으니 정말 적시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투자를 해서 1년 반 만에 11배로 재산을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가의 앞날은 전문가도 세계적인 투자이신 워런 버핏도 모르는 일이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것은 누구 말 듣고 쏠깃했다가 샀다가 떨어지게 되면 누구 탓할 것 아닙니까? 사람의 심리거든요. 투자이신 워런 버핏도 모르는 일이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애플이에요. 그렇다면 이 워런 버핏 투자이신도 아니 엔비디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애플이 아니라 엔비디아 샀어야죠. 그렇죠?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 지난달에 44%나 폭락을 했었던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의 주가 변화 한번 봅시다. 기억들 아시죠? 바로 지난달이니까.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면 서학개미 1분기 미국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가장 많이 사고 팔았다. 미국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뭡니까? SOXL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2위는 엔비디아. 작년 1위였던 테슬라는 3위로 밀려났다고 나왔어요. 사고 팔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액 말고. 보관 금액,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위가 테슬라예요. 2위 엔비디아, 3위 애플, 애플과 엔비디아가 바뀌었습니다. 1위 테슬라, 2위 엔비디아.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 5년 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마 테슬라보다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3위 애플, 4위 마이크로소프트 다 빅테크주들이죠. 이거 묶어서 ETF로 보유하면 됩니다. 우리는. 5위가 TQQQ 세배 레버리지, 7위가 SOXL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자, 5년간의 수익률 한번 비교해 봅니다. SOXL 574%, TQQQ 377%, 5년 동안에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또 S&P 500, SPY 87%, 가장 수익률이 낮아요. 대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QQQ 156%, SOXS 295%.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베이스입니다. 세 종목.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세 종목 ETF에 5년간 평균 수익률이 180% 나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투자해서 우리의 목표 2배 수익 아닙니까? 근데 100%가 아니라 180%니까 2배 수익이 아닌 거의 3배에 가까운 2.8배의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상위권의 수익률을 얻은 것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못 벌어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2배 벌 것 같아요? 못 벌어요. 그런데 SOXL, TQQQ의 5년간 평균 수익률 476%. 기본 이렇게 세 종목 S&P 500, 나스닥 10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 종목 수익률이 180%인데 거의 3배에 가까운 2.65배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476%. 자, 엄청난 수익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률의 결과만 보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레버리지. 이게 수익률만 보고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은 생각지도 않고 들어갔다가 3배로 출렁이는 변동성, 그거 감당 못해요. 가까운 예로 지난달 SOXL 한 달 동안에 44% 폭락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쫄았을 겁니다.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지난달에 44%나 폭락을 했을 때 후회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이 종목 투자 중인 분들 상당히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레버리지인데 TQQQ는 이거의 반 22%만 떨어졌어요. 변동성이 보통 우리가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가 모닝 브리핑 때 보면 이 등락의 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항상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졌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2배 이상 떨어진 겁니다. 그랬던 4월 19일 얼마 전에 $30까지 떨어졌어요. SOXL이 55달러에서 $30까지 거의 반 가까이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한 달 만에 지금 $49 올랐네. 30달러에서 60%나 폭등을 했어요. 한 달에 60%. 이렇게 아무리 떨어져도 기다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이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야, 내가 그때 저 주식을 사 모을 걸 하고 아쉬워하는 경우 참 많죠. 지금 그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1년 반 동안에 11배나 올랐으니 야, 내가 그때 그럼 저거 투자했으면, 또 내가 엔비디아 투자했으면,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나 노후 대비 끝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를 거 누가 그걸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쳐다도 안 봐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도 아주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밑에 잠재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종목 튀어 올라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투자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수익률이 나올 것을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때 그 가격에 그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3, 4년 후 주가가 크게 오를 주식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국내, 미국 전문가를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주식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주식을, 주가가 오를 것 같지도 않은 주식을 귀한 내 재산을 지금부터 투자해서 몇 년 동안 보유를 한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 올랐는데 그 종목을 몇 년 전에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외면받는 주식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익률만 보고 무조건 쫓아 들어갔다가 이번에 하락했을 때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느껴야,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많은 비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늪에 일부를 넣는 것을 전 찬성하는 것이지 많은 비중을 찬성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또 주가가 하락하면 절대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특히 우리가 투자 중인 세계 1등 미국 시장은 회복력이 빠릅니다. 결국에는 전 고점을 뚫고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